저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왜냐면은 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네. 이제 대량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번에 첫 번째 그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맞아. 네, 저는 뭐 많진 않지만 네. 그 사업자 20개로 와. 대량을 돌리고 있었고요. 네, 이게 마진이 계속 줄다 보니까 그다음에 하는 건 또 많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조금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충격을 먹었는데 수동을 한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거는 딱히 와닿는 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보력이 튼튼한 다크맨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전 영상에 논란이 있었던 이제 수강생 한 분이랑 이제 범마드 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어색하네. 원래 항상 이런 분위기로 인터뷰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제 1기가 이제 벌써 30제가 지나가고 좀 현황이 좀 궁금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늘 대표님도 오전에 강의하셨죠? 네, 어떤 내용이셨죠? 배대지 강의 부분, 셀럽픽 배대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수강생분이 있습니다. 네. 그 논란의 그 주인공, 그 발령기의 주인공. 대표님, 오전 강의 오늘 어떠셨어요? 굉장히 알찼습니다. 여기 강의에서 커리큘럼에 짜여진 의문의 배대지를 이제 공개를 하셨는데 굉장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궁금하시면 또 오세요. 제가 그 범마드 쌤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질문지를 만들어봤는데 우리 2기 모집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 중에 많은 질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셀러들 네. 중에서 혹은 이제 크루 분들 이제 1기에서도 이제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게 첫 번째 많은 질문 중에서 유튜브를 보면 쿠팡 로켓크로스 강의가 제일 많은데 왜 SC크루 강의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쿠팡 크로스 강의가 사실 제일 핫하기도 하고 네. 이제 관심도 많이 가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크로스 강의를 비교했을 때 저희 내용을 좀 비교하자면 우선 결론적으로는 크로스 강의는 이제 쿠팡 위주고 저희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위주거든요. 근데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주 마켓으로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뭐 장대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네.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쉴 새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상품 소싱을 하고 상품을 구매해서 내가 구매한 상품 받으면 재포장해가지고 크로스 창고에 입고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품을 대표님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로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10개 상품을 크로스 넣으면 10개 다 대박 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만 주기적으로 판매가 일어나고 또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쿠팡 크로스를 준비하시더라도 많은 상품을 취급하고 많은 상품을 다루지 않으면 매출이 성장하기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쿠팡 크로스에 입고를 하면 무조건 대박 나는 줄 착각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을 꼭 인지하고 계시면 대표님들이 크로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상품 소싱해야지. 점심시간 되면 또 상품 포장하시잖아요. 상품 포장하고 저녁에도 또 상품 포장해야 돼요.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 10개, 20개, 30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매일매일 팔리는 개수만큼 상품 포장해서 입고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크로스 같은 경우는 저는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건데 포장해야 돼. 매일매일 포장해야 되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방식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쿠팡은 쉴 새 없이 좀 일해야 되는 편이고 저도 해봤지만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상품 관리만 잘하면 사실 그렇게 빡세게 일할 필요 없어요. 대표님, 네. 1기 진행함에 있어서 이 쿠팡 크로스와 스마트 스토어를 비교해주는 내용을 제가 좀 많이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보자 입장에서. 저도 크로스에는 처음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도 크로스 강의를 들을까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로스는 좀 뭔가 치킨 게임이라고 할까? 아 진짜 치킨? 어렵다. 치킨 게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그 안 해보셨어요? 아 해봤는데 그냥 1등 해야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그죠, 거라고 하는데 네. 위너를 계속 매칭을 하면은 내가 열심히 소스팅한 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날로 뺏기니까 그래서 뭐 위너 시스템도 뭐 있으니까 네. 그런 면이 신경 쓸 수도 있죠. 그죠. 저도 누군가 거를 뺏어야 되고 누군가는 제 거를 빼앗고 그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죠. 저는 그로스에 대해서는 조금 하고는 싶지만 그게 또 뺏기는 게 싫어서 그죠. 좀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선택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저희 라이브 때 범마드 쌤이 그 마진율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죠. 저는 거기에 좀 많이 혹했습니다. 답변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많은 이게 보시는 분들이 좀 의혹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얘기했어야 되지만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네. 이제 1기 현재 수강을 하고 잘 진행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수강생분이신데 저희가 뭐 이렇게 잘 얘기해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수강생분들 그냥 편하게 뭐 안 좋은 얘기더라도 상관없으니 그냥 편집하면 그만이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상황에 이제 대표님이 해주신 이야기 들으니까 뭐 가식이나 뭐 대본이 따로 있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해드려 마진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표님들 이제 앞으로 이제 셀러 일 하시는 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광고를 상품 광고를 해야 되잖아. 상품 판매에 있어서. 근데 쿠팡은 광고를 해야 팔리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상품이 늘어나고 광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상품 하루에 광고비만 생각을 해도 10,000원이라고 설정했을 때 한 상품이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 10개다? 내가 10개의 상품을 그로스에 넣었다? 그러면 광고 캠페인만 10개예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효율성이 높고. 근데 10,000원씩만 설정을 해도 10개면 하루에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죠? 한 달이면? 300이요. 10개 상품만 그렇게 취급하고 다뤄도 네. 하루에 10,000원씩만 광고를 돌려도 300이라는 광고비가 나와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은 물론 없겠죠. 하지만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 상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고비도 늘어나고 반대로 광고비가 늘어나면 판매량도 늘어나잖아요. 그럼 매출도 당연히 늘겠죠. 네. 근데 그만큼 매출이 느는 만큼 광고비가 2배, 3배 늘어나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라고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는 판매 수수료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그리고 수수료 부분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현저하게 낮은 편이고. 그래서 대표님들께 꼭 말씀해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매출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1,000만 원이 나와도 매출이 나와도 마진율이 30%면 300만 원이 남는데 매출이 2,000만 원이 나와도 2배 이상이 나와도 마진율이 20%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대표님 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대표님들 뭐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배우러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고 물어보면 대부분 나 매출 1,000만 원 하고 싶어요. 매출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매출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왜 처음에 이 일에 관심 있고 부업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분들 보시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려고 온 거잖아. 매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영상 보고 또 강의 클래스 들으면서 남들 뭐 월천 매출 찍고 뭐 몇천 찍고 한다고 하니까 매출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시는데 매출은 매출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순수익으로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 마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이 너무 길었나요? 아니요, 맞아요. 그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매출은 내가 이제 판매를 했을 때 판매 현황 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왜 매출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그죠? 네. 네,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즘 논란인데 네. 대량 등록으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죠. 최근에 이제 지옥션 상품 업로드 제한이 되었는데 범마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네. 이 수강생 입장에서 네. 지금 디옥션 이슈가 터진 상태에서
저희 수강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강의 듣기 전에 지옥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부분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대표님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왜냐면은 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네. 이제 대량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번에 첫 번째 그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맞아요. 네, 저는 뭐 많진 않지만 네. 그 사업자 20개로 와. 대량을 돌리고 있었고요. 예, 이게 마진이 계속 줄다 보니까 그래서 마진도 줄고 그다음에 하는 건 또 많다 보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조금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옥션 때문에 처음엔 충격을 먹었는데 수동을 한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거는 딱히 뭐 와닿는 건 없었습니다. 답변 잘 해주셨는데 대표님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대량 안 하는 걸요. 그리고 대량을 해봤지만 제가 대량하면서 가장 좀 불만이었던 점은 대량함에 있어서 우선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총 14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매출이 났어요. 최대 제가 대량으로 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매출을 딱 했을 때 한 3천 조금 안 됐어요. 2,800 정도에서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대량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게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데 대량 2,800에 순이익이 몇 프로라고 생각해요? 아, 대량이요? 네. 15에서 20%. 저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25% 나왔어요. 그러면은 2,800이면 그때 당시 한 500이 조금 넘는 돈이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량을 하면서 제가 조금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지금 대량 하시는 분들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대량 하시게 되면 상품이 팔린 상품을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상품을 아무리 많이 뿌리는 대량 상품들도 그 사실 일회성 판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 번 팔리는 상품이 2개 팔리고 3개 팔리는 그런 상품이 생기면 그 상품을 무조건 가공해야 돼요. 수동 등록을 하든 아니면 그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수정을 하든 새로 등록을 하든 어차피 그 상품을 가공을 해야 이렇게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상품은 많이 올리는데 가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공을 하면서 느낀 거죠. 아니 이렇게 가공할 바에는 차라리 수동으로 하지. 내가 왜 힘들게 업로드하고 돈 들어가면서 업로드했던 프로그램을 쓰면서 잃었던 시간들이 결국에는 수동을 가기 위한 방식인 거잖아요. 네. 거기서 저는 생각한 거죠. 이거 그냥 수동하는 게 맞다. 시장은 계속 대량에 대한 시장은 점점점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왜냐면 제가 그때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구매 대행을 좀 정리해야겠다라고 가고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마진율이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제 마진율조차도. 그래서 처음에는 30% 조금 넘는 마진율을 기대하다가 매출은 오르는데 마진율은 떨어져요. 그 말은 내가 일하는 건 많아지는데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성을 봤을 때 내가 계속 상품 관리하고 가공을 해도 조금 힘들겠다. 이 일이 더 많아지겠다. 버는 것보다. 그래서 바로 저는 결정한 거죠. 수동 가야겠다. 사입으로 가야겠다. 이제 사실 물론 그 시기에 사입도 별도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입에 대한 나는 사입을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주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만약에 대표님 이렇게 지옥션에 대해서 상품 업로드 제한이 생겼는데 이전에 대량이든 반자동이든 프로그램으로 이제 상품 업로드했던 분들, 가공을 안 하셨던 분들, 가공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솔직히. 근데 대량으로 프로그램으로 올리고 반자동으로 올리고 수동을 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올리고 나서 팔리는 상품들을 주로 관리를 하고 신경 써서 업데이트하고 가공을 했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사태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태가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이런 시장이 오히려 좀 유일한 장점으로
계획해서 사업을 좀 넓힐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더 크다 보니까 그래서 SC 크루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은 하지만 수동으로 하잖아요. 네. 지옥션 상품 개수 떨어진 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좋죠. 경쟁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이건 또 지옥전 아니라 이제 스스 쿠팡 위주로 좀 얘기를 할 건데 네네네. 또 스스랑 이제 쿠팡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초보자 입장에서 스스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쿠팡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제 앞에서도 이제 뭐 크로스 얘기하고 했잖아요. 네. 좀 비슷합니다. 이제 쿠팡은 광고만 돌리면 팔려요. 솔직히. 네. 근데 팔리는 방식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이 바로 팔 수 있을 정도는 엄청 간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죠? 쉽게 팔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쿠팡보다 스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린 게 뭐냐면 이제 쿠팡은 경쟁력이 좀 브랜드화가 돼 있거나 경쟁력 있는 상품이거나 금액이나 뭐 상품의 특색이 있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사실 하나입니다. 가격 경쟁. 가격 경쟁? 네, 가격 경쟁에서 이기는 놈이 잘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기획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도 물론 다 좋아하지만 네.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쿠팡에서 살아남으려면 마진을 많이 챙기기 어려워요. 처음부터. 그리고 상품이 좀 성장을 하면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하면 그때 마진율을 조금 높이고 광고 효율을 높이고 이런 개념으로 매출을 성장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스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기본 마진율이 다르잖아요. 우선 쿠팡 카테고리 수수료량 네이버 수수료량 최소 5% 이상 차이 납니다. 같은 카테고리라도 그렇다는 건 5% 똑같은 가격에 팔았을 때 5%의 그 마진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쿠팡에서 매출 1,000만 원을 찍었던 사람이랑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 1,000만 원 찍은 사람이 똑같은 1,000만 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쿠팡이 일을 더 많이 하죠. 네. 그죠? 판매량도 많고 경쟁력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어가는 순수익은 스스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쇠가 빠지게 그냥 일하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난 조금 더 부업식으로 한 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아니면 전업을 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다니던 직장 월급만큼 그만큼 벌어도 대표님들 심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돈이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벌면 좋지만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거 다크맨 대표님한테 물어볼게요. 한 달에 수익 200, 300 버는 게 어렵습니까? 이 일로? 이 일로요? 초보자가 200만 원 수익 만들기 오래 걸릴까요? 3개월 이내는 가능합니다. 3개월. 네. 네, 확신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3개월이면 순수익 200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일하실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 계속 일만 하다가 주무실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보시는 분들께 좀 오늘은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좀 그렇게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을 텐데 다 비슷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일을 시작하는 건데 좀 여유롭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라인 셀러들 보통 노마드를 꿈꾸잖아요. 제가 이제 범마드라고 애칭을 지은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노마드를 꿈꾸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쿠팡을 하는 주변 셀러들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노마드 할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처박혀서 상품 박스갈이 해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쿠팡에 대한 이상적인 또는 이제 남들이 얘기하는 매출 쿠팡 가면 매출 성장이 얼마나 되고 매출 얼마 찍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현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셋째 주가 이제 지났잖아요. 네. 이제 배우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물건은 선택을 완료했고 중국에서 이동 중이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주는 정말 빡셌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진짜 시간 쪼개가지고 물건 찾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네. 예, 그거의 결실을 보는 느낌? 네. 이번 주가 이번 주. 네. 그리고 저희 범마드 쌤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오늘 미쳤습니다. 제가 솔직히 네. 죄송합니다. 인터뷰 중에 제가 오늘 솔직히 저희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 풀로 다 영상 녹화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편집해서 이제 잘 보실 수 있게 업무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쁘게 편집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려요. 근데 오늘은 공유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 유튜브에서는 공개하기는 좀 아까운 이런 노하우나 이런 비밀들을 오늘 많이 풀었던 날이었는데 대표님 오늘 어떠셨어요? 그 수강생분들이 오늘 강의하고 나서 아예 그냥 눈빛이 달라지셨어. 네, 맞아요. 완전 그냥 저번 주까지만 해도 쌤 너무 뭐 과제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어려워요. 막 계속 그러다가도 열심히 물론 하시지만 오늘 제가 딱 강의 내용 핵심 정리해드리고 꿀팁 몇 개 말씀해드리니까 자기 빨리 이거 상품 등록하고 싶다고 희망을 주신 거죠. 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고 맞아요. 오늘 내용을 되게 만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다들 막 신나게 소리 지르면서 집에 가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인터뷰 중에. 아닙니다. 그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 범마드 쌤이 일주일에 5번은 통화했어요. 그 오늘 강의 오기 전날 또 언제죠? 네, 어저께죠. 일주일에 5번이면 하루에 한 번 무조건 네. 한다. 밤에 전화 오는데 어저께는 또 12시에 전화가 와서 그때 제가 안 자는 거 알고 계셔서 전화가 와서 네. 또 대표님 그거 얘기해주세요. 왜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러니까 저희 쿠리에서는 대표님들이 하는 업무를 실시간으로 제가 볼 수 있어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약 일 안 하신다? 라고 하는 거는 일 안 하면 일 안 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일하면 일한다고 저는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커리큘럼 마무리 다 하고 그 강의를 위해서 한 12시쯤에 취침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대표님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민수 대표님이 일하고 있는 걸 확인해서 바로 전화했죠. 바람직이 하지 마세요. 저희 그 공유하는 프로그램 말해도 상관없어요?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예. 하여튼 그 프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일하는 걸 다 공유가 되는데 이렇게 밤 12시에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한 30분을 좀 혼났습니다. 좀 몰아치게 한 것도 돈 내지는 않았죠. 야 그런 느낌. 네. 이제 내일 또 와서 고생해야 되고 네. 강의 들어야 되는데 벼락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이었죠. 아니 이거 CCTV를 달아놨나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실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그리고 또 자료 수집 같은 거 영상 같은 것도 한 프로그램에 넣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법만 쌤이 뭐 딴 데는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물론 많은 곳에서 개인적으로 네.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알려면 이 강의 들어야 돼요? 아니 알려면이 아니라 네. 이거는 그냥 그 요즘에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무직으로 쓰시는 분들 많고 네네네. 하는데 제가 왜 노출하고 싶지 않냐면 네.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알려드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왜냐하면 노코멘트.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1기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저를 믿고 사실 조금 미흡해 보일 수도 있고 네. 좀 신뢰가 안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와주셨던 분들인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 또는 유익한 내용들을 유튜브에다가 다 풀면 이 분들에게 좀 미안할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냥 풀 수 있는 내용들은 그냥 풀어드리지만 뭐 이런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이 노출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잘 시스템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 그런 부분이 좀 노출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쵸. 제 마음이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네, 그렇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딱 저랑 비슷한 또래 이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네. 그 연령대 비슷한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월 고정 수입이 뭐 200만 원이라고. 그 200만 원으로 SC크루를 강의를 들을 수 있냐고. 네,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네. 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 고정 수익 200? 이게 월급인가요, 200이? 아니면 200을 고정으로 내가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인가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볼 때는
다 합해서 200은 아니고 네. 뭐 짜잘하게 또 알바를 여러 가지 해요. 200은 또 넘는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생활할 거 생활하고 다 떼고 다 떼고 네. 순전히 200만 원은 내가 이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거 네. 남는 돈으로 원래 매달 200. 저금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목돈으로 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나. 대표님 이 시작하셨잖아요. 네. 이 의견 어때요? 저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렇죠. 대표님 액면가가 네.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자이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네. 액면가가 상당합니다. 네. 저는 네. 고정 수입으로 그러니까 200만 원을 한 달에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네. 강의 듣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 강의 수강료를 제외해야겠죠, 그죠? 수강료 제외하고 매달 200만 원. 제외하고 매달 200만 원씩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금방 뭐 돈 벌겠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동의하는 부분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네. 월 고정 수입이나 고정 투자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 네. 만약에 3개월 뒤에 매출이 1000만 원이 생겼어. 매달 이제 매출 1000만 원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상승을 할 거예요. 네네. 뭐 1000만 원이랑 뭐 1500만 원, 2000만 원이랑 매출이 생겼을 때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분이? 그러니까 그 해결이 될까요? 그분이? 이 친구가 뭐 펀드도 하고, 네. 뭐 따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일하는 거에 있어서, 네. 제한이 있죠, 일단은. 근데, 솔직히 한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생겨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월 200이면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겠지만 무자본 하는데 이게 무자본이 아니에요. 이게 저도 사실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무자본, 무리스크라고 해서 구매 대행을 관심 있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구매 대행이든 위탁이든 사입이든 상관없어요. 돈이 있어야 해요. 왜 돈이 있어야 되냐면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가 필요가 없잖아요. 상품 페이지 만들고 상품 등록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구매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주문이 들어오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상 주문이 들어온 순간 내 돈이 나가요. 왜냐면 대신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송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산 기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한 사이클이라고 하면 이 한 사이클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 한 사이클을 버틸 수 있는 자금도 어떤 조건이냐? 매출이 유지가 되고 성장하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유지가 된다는 조건 하에. 만약에 매출이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뭐 이번 달 매출 2천만 원이 굴러간다면 다음 달에도 2천만 원 이상 될 거잖아요. 네.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근사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진 않겠죠. 판매하던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주변 권유를 통해서 시작할 때 무자본, 무리스크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네. 월 고정 수입으로 뭐 200만 원의 여유돈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한다? 오케이 시작할 수 있다. 대신 쿠루 기준으로 말씀해드리면 쿠루가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무조건 1000만 원 매출 보고 있거든요. 무조건 1000만 이상 나올 수밖에 없어 이 시스템. 왜냐면 내가 다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근데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뒤든 1000만 원 이상 매출 나왔을 때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것까지 대답하라고 한다면 no. 200만 원으로는 그걸 유지하기 어렵다. 다른 차선책이 있는 거 아니면 매출 성장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네. 스마트 스토어는 정산이 빨라서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제 솔직히 말하면 마음고생하면 하려면 해요. 마음고생하면. 근데 이제 대표님들 좀 이 사업이라는 게 조마조마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마트 스토어가 제가 좀 이제 좋다고 장점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산도 빠르잖아요. 네. 또 요즘에는 이제 초보셀러 같은 경우에는 빠른 정산이라고 해서 일주일 안에 정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위탁 상품이나 사입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매 대행의 이제 배송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정산 기간이 좀 길긴 한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배송 완료면 일주일 이내로 정산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수월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인분이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네. 오케이. 쿠루에서 한다고 하면 오케이.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매출 성장이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 생기면 좀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당을 하면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렇죠? 네. 말씀 또, 감사합니다. 초보자가 사입을 바로 진행해도 정말 괜찮은가요? 이 질문은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보다 이게 실제 현재 네. 사입도 하시고 네. 이제 구매 대행도 두 개를 하셨죠, 이번 미션에서. 네. 두 개 선택하셔서 상품을 구매하셨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질문. 구매 대행이랑 사입에 있어서 초보자가 이 사입을 바로 진행을 해도 정말 괜찮은 건지.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걱정 많이 돼요. 근데 저희 범마드 쌤이 괜찮다, 믿어라, 이렇게 계속 이끌어 주시니까 약간 종교 집단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괜찮은 상품이다, 우리가 고른 거니까 괜찮은 거다라고 계속 믿음을 주시니까 조금은 교주 아니에요? 교주 주여. 조금은 그렇긴 한데 좀 마음은 걱정은 큰데 그래도 잘 될 거라 믿고서는 네.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의 제가 뭐 교주? 교주가 된 느낌이네요. 믿어라. 하나 더. 네. 우니쌤도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잘 집어주세요. 네. 틀은 범마드 쌤이 같이 봐주시면서 보는데 상세 페이지 틀은 대충 이렇게 짜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현직이시다 보니까 또 그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예, 좀 뭐 제가 고수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 좀 듭니다. 얘기 잘 해주셨는데 조금은 이제 그 핵심만 말씀을 해드리면 되게 조심스럽네요. 이 수강생분도 옆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교주가 된 것 같아가지고 초보자가 사입을 바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 그러면 안 될 건 뭐예요? 안 될 거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이미 유튜브에서는 무재고, 물론 앞전에 얘기해줬지만, 뭐 무재고나 이제 소자본을 든다고 했는데, 사입이 계속 풀면 풀수록 재고가 이게 계속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돈 재고가 많이 빠지잖아. 쌓일 수 있고 안 팔리면 안 팔릴 어떡해. 수도 있고. 네,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발주가 들어오면 그때 내가 매입해도 되잖아요. 그쵸. 네, 반품돼도 그냥 0이 되는 거고 어차피. 그래서 네. 네, 이 부분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좀 벽이 있죠, 구매 대행이랑 사입은.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이제 대표님 의견 물어봤던 거고, 내가 그냥 현실 그대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크루 커리큘럼 내용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초보자가 사입을 바로 진행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팔리는 키워드를 찾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대표님들이 초보자라 하더라도 사입 품목을 내가 정했어, 아이템을 하나 정했어, 정했는데 그 사입 품목을 정한 그 아이템을 1,000개, 5,000개 살 거 아니잖아요. 테스트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많이 해봐야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좀 단위가 좀 작게 주문을 할 텐데 그 정도 재고도 보관 못하거나 투자를 못하거나 할 정도의 재력은 아니잖아, 다들, 그죠? 솔직히 중국의 상품에 있는 중국 원가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 재고 또는 소싱에 대한 부분에 그냥 낭비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제가 팔리는 상품이 아닌데 사라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상품 소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어떤 기준으로 찾으셔라, 그래서 그 찾은 소싱 리스트를 저에게 가져와라 둘째 주에 한단 말이죠. 그럼 가져와서 제가 일단 면담을 해요. 그러면은 그 수강생분들이 열심히 한 주 동안 열심히 찾아온 키워드를 제가 보면서 안 될 건 빼고 될 것만 거기서 추리는 거예요. 물론 초보자분들이 본 눈이랑 이제 어느 정도 셀러 일을 오래 하셨던 분들의 눈이랑 틀리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이거 들어가도 괜찮겠다. 요거는 상품 소싱만 잘하면 되겠다. 요거는 이거 단가만 맞추면 되겠다. 요거는 뭐 마케팅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게 딱 시장 보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사입을 바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입을 진행해봐야 상품의 어떤 시스템으로 판매가 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구매 대행은 사실 좀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으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무자본 또는 무재고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구매 대행 팔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한 상품 팔려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돌려야 상품이 팔려요. 그죠? 네. 광고를 돌려야 상품이 팔려요. 네. 근데 대표님들 구매 대행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 대략 만들어 놓고 상품 등록했어. 아직 팔릴지도 안 팔릴지도 모르는 그 상품 광고 돌릴 수 있어요? 아, 돌릴 자신 있어요? 하루에 10,000원씩? 최소 10,000원인데 최소 10,000원이면 일주일이면 70,000원이고 한 달이면 300,000원이에요. 네. 그 상품 하나를 구매 대행 무재고 무리스크라고 해서 쿠팡에서 팔려고 등록을 했는데 판매하는 방법은 광고밖에 없어요. 노출밖에 없어. 하루 최소 노출 비용이 그 광고 비용이 10,000원으로 최소 설정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 그 상품에 10,000원 태울 거예요? 한 달 동안? 아. 사실 그럴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용기. 내가 광고 투자를 하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초보자가 했을 때 어떤 게 리스크도 없고 자본도 많이 안 들어가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가 이거에 대해 고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모든 상품은 판매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열정 대표님들 열심히 일해야 되는 노력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같은 돈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이라면 수동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게 훨씬 더 판매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조금 이해되나요? 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건 아니죠? 이제 하고 싶은 말만 남았어요. 추앙이에요. 대표님, 추앙이에요? 추앙까지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거의 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래. 대표님, 이번에 제가 한 가지 이제 수강생으로서 물어보고 싶은 게 오늘 이제 OSM이라고 상세 페이지 제작까지 맡아서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상세 페이지 기획서 오늘 만드셨죠? 네. 오늘까지 작성하시고 상세 페이지 기획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1차 상담을 했어요. 상세 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이 제작하는 상담 내용에서 좀 어땠어요? 상담 받아보시니까? 일단은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직접 기획 받았는데 뭘 할지 모르고 기획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네네. 제가 생각한 거랑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기획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면 기획서 만들어보고 상담하고 만들어보고 상담하고 하면 이제 대표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네네네. 저희 크루가 끝나고 네. 이렇게 뭐 지금 이 커리큘럼대로 하는데 네.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는 네. 이거는 정말로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솔직히 인정해야죠. 그렇게. 네.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만약에 저는 졸업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앞으로의 참 상세 저는- 페이지? 네, 이게 저는 조금은 걱정은 됩니다. 다른 거는 걱정이 없는데 상세 페이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대표님 그 대량 해보셨다고 했죠? 네. 프로그램 쓰시잖아요. 네. 그죠? 상품 업로드를 위해서 프로그램 썼는데 한 달에 얼마 들었죠? 프로그램 한 번 결제하면 사업자 한 개당? 하나당 15만 원씩 해서 한 달에 한 120, 150. 그 정도 쓰셨죠? 네. 그 프로그램 쓰신다 생각하고 그냥 맡기세요. 그 돈. 네. 그러면 대표님이 굳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상세 페이지 퀄리티는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입을 한 상품을 우리가 한 달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뭐 100개, 20개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한 달 동안에 키워드 조사하고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마케팅 기획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4주차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 달 동안 내내 열심히 일을 해도 실제로 업로드하고 마케팅하고 상품 판매할 수 있는 개수는 좀 제한적이에요. 많이 해봐야 저는 잘하면 한 2-3개 정도 한 달에
상품이 늘어나는 개수는. 그러면은 최소 못해도 한두 개씩은 올리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네네. 그러면은 지금 솔직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OSM이 지금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받는 수수료가 비싼가요? 아니요. 굉장히 싸죠. 지금 다른 상세 페이지 맡기는 업체보다 50%, 한 70% 이상 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들보다 더 퀄리티는 높죠. 현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쿠루 내용, 그 쿠루에 있어 수강생분들 신경 써준다고 많이 상세 페이지를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지금 상황인데 프로그램 비보다 더 싸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 시간에 뭐 10만 원, 20만 원 주고 상세 페이지 맡기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이제 대표님은 다른 걸 해야죠. 더 가치 있는 일을 아이템 소싱을 다시 한다든지 상품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구성을 좀 다르게 해서 마진율을 높인다든지 뭐 구성품을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내가 더 순이익을 가치 높은 일을 해야죠. 상세 페이지 만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상세 페이지 만드는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 있을까 봐 다시 설명드리면 상세 페이지가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라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루에 끝날 거를 저희가 하면 일주일 또는 빨라야 한 3, 4일 걸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한 상품 기획해서 상세 페이지 직접 만들려고 하면 퀄리티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 소음도 느린 편이라 한 일주일은 잡아야 돼. 직접 하려면. 그럴 바에는 일주일 동안 내가 상세 페이지만 작성할 거면 일주일 동안 딴 거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면 몇 시간 또는 하루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아예 틀린 거예요. 시간에 대한 효율이. 그런 면에서 제가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린 거지 이게 뭐 안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저도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이요? 네네. 대표님, 근데 이런 질문에 있어서 대표님은 항상 인터뷰를 하는 이런 영상을 컨텐츠를 하고 이제 유튜브 업로드 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초기에 좀 도와드리고 있어가지고 네. 시청자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네. 이제 다크맨 채널에 제 영상이 지금 요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표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 지금 최근에 올라온 쇼츠만 15개예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다 만든 거야. 제가 싹 다 복제시켰어요. 그리고 쇼츠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뜨고 나 같은 경우는 내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틱톡만 해도 집에 쉴 20개 넘어가니까. 이런 거 쇼츠 보잖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니, 이제 쿠루 준비는 같이 해놓고, 이런 영상 업로드 들어가는 거 보면은 꼭 남처럼 얘기하더라고. 쿠루는 어떠신가요? 뭐, 이제, 쌤, 어떠신가요? 상황은 어떤가요? 수강생분들한테도 뭐, 내용은 어떠신가요? 좋은가요? 또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연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좀 제3자로서 좀 네네. 입장을 생각하고 네, 이 컨텐츠를 위해서? 아니 컨텐츠 위해서 컨텐츠는 그냥 그런 컨셉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 컨셉인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남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아니고요. 그쵸? 네, 남은 아니죠. 저 알겠습니다. 저 남이면은 저 영상 자체 안 올려요. 그쵸. 네. 대표님이 혹시라도 이게 남처럼 생각할까봐 서운할 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남인데 무슨 쇼츠를 막 30개 이렇게 복제시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이상하죠, 그것도. 내가 봤을 땐 이상하고 뭐 유익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하는 것 같던데. 나 놀리려고?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재밌게. 쇼츠 보면 얼굴도 이렇게 확대를 해. 안 그래도 이게 보기 좋은 얼굴도 아닌데 확대해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창피해서 얼굴 잘 못 들고 다니고 쇼츠가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물론 알아보는 사람 없겠지만 네네. 스스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영상 업로드하는 거 괜찮아. 왜냐면 내가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수 킴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함에 있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저번 영상에서 그 어떤 내용이었죠?
후킹성 네. 이제 네. 멘트를 했는데 저희가 부탁했었죠 사실. 네, 관련일을 그런 것도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다들 잘했다고 얘기해 그죠. 주시더라고요. 연기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보니까 그 찍지 마세요. 네. 저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영상 찍지 마세요. 네. 이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아닌 것 그거- 같아요. 찍지 마세요. 이거.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좀 영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간단하게 부탁해드리면서 그냥 솔직히 가운데서 별 얘기 할 얘기는 많이 없겠지만 그냥 진짜 그 수강생 입장에서 그냥 다른 거 뭐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괜찮으니 솔직하고 대표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대표님들은 이제 모자이크된 화면으로 보고 계시겠죠? 근데 좀 이렇게 좀 모자이크 돼서 좀 어색한 이거 구도라고 해야 되나? 네. 어색한 장면이겠지만 네. 이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이제 섭외했기 때문에 대표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모자이크하고 하는 부분은 또 이제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는 분이래요. 물론 이제 노출이 얼마나 뭐 많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모자이크 해달라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 할까요? 그 대표님 진짜 솔직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저희가 이게 사실 그 SC크루 2기 모집을 위해서 또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일기하면서도 느꼈던 부분 지금 오늘 많은 분량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답변 하나하나가 길었던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제가 좀 이 일기 진행함에 있어서 많이 좀 느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2기 지원을 실제로 진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기. 그렇죠. 맞아요. 2기 지금 현재 지원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제가 이제 그냥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네. 초보자분들이 더 많이 왔잖아요. 1기에서 네. 한 분 빼고 다 초보자분이었죠. 네, 맞아요. 그죠? 완전 생 초보자분들. 근데 그 한 분 빼고 완전 생 초보자분들이 현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어하시고 하지만 잘 소화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을 더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얼굴로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오시겠죠. 또 저는 주어라 커리큘럼 준비해서 내일도 대표님들이 희망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열심히 강의해드리겠죠. 네. 하지만 2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지 또는 내가 강의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네.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SC크루 2기 꼭 지원하세요. 네. 절대 금액보다 못한 내용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대표님들이 어디 가서도 이만한 커리큘럼으로 이만한 내용으로 강의 내용을 습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무조건 지원하시고 매출을 지금 성장을 좀 기대하고 싶은데 내 매출 성장이 너무 더디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지원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뭐 구매 대행 위탁 사입 뭐부터 해야 될지 고민된다 이러시는 분들 무조건 지원하셔서 그걸 다 배우면 돼요. 여기서 쿨에서는 다 알려주죠. 네, 맞아요. 뭐 구매 대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사입이라고 말씀드리고 위탁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 커리큘럼 안에서 다 배우는 거는 구매 대행 위탁 사입 다 배웁니다. 대표님들이 다 소화할 수 있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 없이 그냥 지원해 주시고 정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때 마음에 안 들 때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그렇지.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약속. 대표님도 약속 한번 해주시죠. 약속이요? 소신 발언 한번 갑자기- 해주세요. 갑자기 크루를 위해서. 크루를 위해서 더 활발하게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은 대표님이 저희한테 해주고. 이미 제가 이거 시청하고 있었으면은 네. 바로 지원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지겨워서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미 내가 그 전에 강의에서 만났잖아요. 네. 근데 이 법마드님이 강의를 하고 있어? 우연찮게 내가 영상을 봤어요. 다른 동기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상을.
그러면은 한번 믿어보고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이제 신청하지 않을까. 아 근데 진짜 그 생각이 오늘 든다. 대표님 오늘 강의 내용에서 네. 거의 제가 보니까 오늘 레전드. 기립박수 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들 이제 감동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네.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면 오셔서 박수 칠 준비하시고 오세요. 어디 가서 이런 거 못 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아무튼 인터뷰 영상은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네, 제가 S시크로 1기 현황이 궁금해서 수강생 한 분이나 잠깐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혼자 웃어. 이슈의 수강생분이랑 김씨요? 이슈. 아 이슈. 그 논란이 있던 그렇게 좀 재밌게 소개를 해줘야지. 얼굴 빨개졌어요. 더운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그 일기 대표님과 건마드 쌤과 함께 인터뷰를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셋. 저가 문 죄송합니다. 방구 소리 아니면 뭐 알람 네, 알람 소리.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좋아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거는 뒤에다가 편집해가지고 웃긴 거 모아더라고. 그리고 아무튼 어디 가서 진짜 이런 거 넣어야겠다. 이런 거 넣어야겠다. 편집 안 해야겠다 이거. 아니 근데 진행은 하니까 아니 그만 웃어요. 진행해야 되니까 나 어디까지 했어? 진행해야 돼. 네,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저?